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에 간첩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호 씨인데, 이 중부지역당 사건은 무엇이고 황인호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저는 황인호를 잘 압니다. 그리고 중부지역당 사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건 황인호가 원래 1980년 사북 탄광에 여러 가지 폭동 사태가 있고 이럴 때 여기 관여돼 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황인호가 성남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하는 만남의 집, 돌아가신 우리 이영숙 소피아 수녀님이 하시던 그 노동 3호에 와서 생활도 하고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80년 초반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번 만나고, 또 성남 지역의 노동자 의식화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호가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서 조직활동 같은 것도 했는데, 나중에 이 중부지역당을 보니까 황인호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동생, 서울대학교 다녔던 황인욱이 또 같이도 관여되고, 또 최호경, 그 당시에 노동자였습니다. 성남 공단에 다니는 노동자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부지역당, 조선노동당의 우리 남한 내 지하정당입니다. 이런 것을 조직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황인호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황인호가 나중에 북한에 갔다 왔는데, 바로 강화도에서 어떤 금음날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작금도 받고, 또 간첩 이선실이 있습니다. 이선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민중당을 할 때 이선실이 그 민중당에 와서 복사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데 관여한 북한의 거물 간첩이 이선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보습이 되어가지고 황인호가 북한에도 갔다 오고 간첩 활동을 하고, 또 중부지역당이라는 조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조직 활동에 자기 주변에 알던 노동자나 자기 동생이나 여러 사람들 이렇게 관여를 시켜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첩 사건으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북한에도 갔다 오고 조직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당시에 구속도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관계됐던 사람이 황인호가 주범이죠. 그야말로 주범인데, 이번에 강원랜드, 바로 태백이죠. 태백에 거기에 카지노 하는 강원랜드의 상임감사로 추천됐다. 그렇게 하는데, 상임감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황인호 주변에 있는 과거에 주사파,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던 친김일성주의자 주체사상파, 이 북한에 내왕을 하면서 북한하고 내통하는 이들이 우리 청와대 안에 임종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광범한 이 주사파들, 그야말로 1980년, 90년 이때 대한민국 학생운동 전체를 장악하고, 그때 임종석 당시 전대부장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청와대에 거의 다 비서진도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청와대에 안 들어갔지만 요즘에 소위 햇빛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 반대하면서 폐기하라 그러고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사업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광범한 주체사상 그룹들이 인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친북,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자. 이래서 반미 친북, 그리고 반기업 친민주노총. 이 세력의 핵심적인 덩어리가 엄청난 세력으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이제는 황인호는 강원랜드의 상임감사로 추천됐다. 이런데 이들이 벌써 뭐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다 장악했고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완전 주류가 이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각 행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또 이제 공공기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김정은만 보면 좋아하고, 지금 축구 선수들이 뭐 유소년 축구다, 뭐 축구 각종 이런 거 하지만 거기에 다 옛날 학생운동 할 때 친북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들이 거기 꽉 박혀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출판, 문화, 예술, 종교계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대한 네트워크,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연방제, 자유민주주의 개헌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없애고 바로 연방제를 통해서 바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심의 그런 사회 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정교조부터 해서 사회 각 분야를 다 장악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황인호라는 한 개인이 강원랜드의 상임감사로 가서 강원랜드가 얼마나 변화가 되든 그것 자체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쳐봐야 얼마나 미치겠습니까만은,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 자체가 과거에 주체사상을 하던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던 사람, 북한에 관계되었던 그 간첩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한 덩어리로 서로서로 우리 민족끼리, 우리 주체사상파끼리 철석같이 뭉쳐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와 온 전신에 퍼져서 이 암덩어리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심의 연방제 통일, 바로 좌경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황인호 씨가 최종 후보 2인 중 한 명에 오른 것을 두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중에 두목이 바로 신영복 아닙니까? 간첩 중에 왕간첩이 신영복입니다. 1심 사형, 2심 사형, 3심 무기를 받아서 20년 이상 간첩으로 감옥에 살고, 또 간첩으로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돼가 육사 생도를 전체 좌경 의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던 이런 사람이 그 사상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도 다 있고 책도 다 있고 그 위에 주범들이 다 사용되는데, 이런 사상을 존경한다. 간첩 사상을 존경한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전 세계 지도자들 모인 리셉션장에서 공식 연설에서 나는 간첩 사상 가진 신영복 사상을 존경합니다. 뭐 이런 지경이니까 뭐 더 말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뭐 임종석이든지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김일성 사상, 김일성 방송 듣고 김일성 사상 가지고 임수경이도 북한에 보내가 뭐 통일의 꽃이니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 대한민국이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황인호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와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위한 지도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종북세력, 친북세력, 주사파라는 표현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국방부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 연설에서 전 세계 지도자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나는 간첩 사상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들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 지경이니 더 뭘 말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지금 비서다, 비서실장, 수석이다, 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군이 문제겠습니까? 헌법까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 다 빼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헌법도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난번 우리가 막아서 좌절했는데 또 하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교과서부터 다 바꾸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다 빼자.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까지 다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방백서 정도 바꾸는데 국방부의 장병을 위한 정훈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거 다 자유민주주의 다 빼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뭐가 나쁘냐? 우리 민족끼리. 그럼 항일 무장투쟁한 전설적 영웅인 김일성 아니냐?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저보고 오히려 변절자, 수국 꼴통, 아직도 이념 논쟁을 하느냐?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뭘 합니까? 김정은이가 바로 이념, 김일성 사상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공산당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라 해가지고, 바로 사상의 뿌리가 마르크스주의, 레닌, 모택동,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르크스, 레닌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일성, 김정은이 내려오고 있죠. 사상 투쟁입니다. 사상 투쟁으로부터 이 체제 투쟁, 전쟁이 있고요. 사상 투쟁, 역사 전쟁, 바로 문화예술 투쟁, 교육 투쟁, 잡혀가면 법정 투쟁, 전부 이들이 사상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사상, 좌익 사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사상인데,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이런 사상을 불어넣으려고 지금 국방백서도 바꾸고, 정훈교육 교재도 바꾸고, 학교 학생들 교과서도 바꾸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신동을 하고, 그 주체 사상파입니다. 바로 전대협의 바로 그런 홍보 선전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 연설문 담당하는 비서관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그 전대협 무장하던 사람, 전부 전대협의 이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통령 주변을 완전히 꽉 붙들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군의 이념과 사명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구 국방장관이 직을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송영무 장관이 보안사 해체하는 것도 못 막았지 않습니까? 보안사가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기구도 이렇게 하는데 송영무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 사상을 잘 아는 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군인이신데, 군인은 군인이지만은 사상 문제를 잘 모르는, 저는 과거에 제가 좌익 사상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주체 사상하는 김일성주의자들, 이런 사람하고 감옥을 같이 살면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신영복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또 한명숙 총리의 남편 박성준, 이런 사람들 제가 그 사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제가 너무나 가깝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송영무 장관이 얼마나 아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한군인의 고엽제전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이른바 공법단체 장이나 간부, 소속 회원이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 중립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뭐냐? 바로 집회를 주최할 자유도 있지만 집회에 참석할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입니다. 기본 인권을 저렇게 보훈처라는 이런 말에 보조금 좀 준다는 이런 말에 바로 기본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악랄한 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집회의 자유, 또 정치적 자유, 이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는 시위의 자유, 이 자유 자체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피를 흘려서도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은 민주노총 등이 벌이는 집회에 참가하는 전교조, 전공로 역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도 신분이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위. 민주노총이 다 지금 체제 전복 세력들입니다. 이런 체제 전복 세력들이 노동해방, 그리고 반자본투쟁,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시위까지 다 허용하면서 우리 바로 보훈단체 회원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외국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반역죄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반역죄지 뭡니까? 이번에 그런 입법은 저지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지하고 우리 모든 국민이 반드시 입법 저지 투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주 그 판사님이 김경진 판사가 아주 그 판결문 자체가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판결이었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경진 판사의 그 판결은 단순히 고영주 변호사에게 좋은 판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곳곳에 살아서 지금 대반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딱 잘라서 말하기를 수가 어렵겠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특히 김정은을 위해서 또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쁘게 그냥 구석구석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보다는 김정은이 기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희한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그런 두려움과 의구심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